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냉동공학 담당한 지정구 교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강의한 경험은 조금 있지만 비대면으로 인한 등용승 강의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냉동기초 이론입니다. 냉동기초 이론에서는 단위, 온도, 열량, 비열, 선열과 잠열, 동력, 비체적, 밀도, 액비중, 열전달, 냉동능력, 냉동톤, 연력학 등 간략하게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입니다. 단위는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 즉 공학 단위계, 국계 단위, SI계가 있습니다. 절대 단위라는 것은 물리 단위계도 하며 우주나 지구나 어느 곳에서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질량과 길이,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력 단위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지구나 우주에서나 중량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이, 시간을 기본 물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 1-1에서 보시듯이 CGS 단위와 MKS 단위가 있습니다. CGS 단위에서 길이는 센치, 질량은 그램, 시간은 세크입니다. 그리고 MKS 단위에서는 길이가 미터이고 질량이 킬로그램입니다. 시간은 세크입니다. 중력 단위계에서는 CGS에서는 센치, 길이가 센치이며 중량은 그램, 펄스입니다. 시간은 세크입니다. MKS 단위는 길이는 미터이며 중량은 킬로그램 펄스이고 시간은 세크입니다. 즉 절대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인 것을 말하며 킬로그램은 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력 단위에서 킬로그램 펄스는 중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단위를 보면은 1파운드는 0.453 킬로그램이며 중력 단위에서는 끝이 펄스, 심 또는 중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1인치는 2.54cm입니다.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I 단위계라고도 하며 기본 절대 단위계에서 질량, 길이, 시간을 세 가지를 와 추가로 네 가지를 추가하여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를 한 것입니다. 실제 이를 따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왔습니다.
단위는 물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을 단위입니다. 절대 단위, 기본 단위는 질량, 길이, 시간을 말하며 기본 단위가 확장된 단위가 유도 단위로서 면적은 A, 속도는 V, 밀도는 노, 가속도는 메타세컨드, 압력은 뉴턴메타, 힘은 뉴턴, 압력은 파스칼, 일은 줄, 동력은 와트입니다. 아래 단위 기호 약칭을 반드시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압력은 P이며 일은 W이며 줄은 J입니다. 온도는 T이며 열량은 Q고 부피 최적은 V이며 비중량은 감마이며 비최적은 스몰 v입니다. 면적은 A입니다. 밀도는 rho입니다. 또 1-3을 SI 단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7가지를 말해놓는데 길이는 메타이며 질량은 킬로그램이며 시간은 세크이며 전류는 암페어입니다. 연력학의 온도는 켈빈이며 물질은 몰입니다. 강도는 켄트 고조 단위 물리량은 평면각과 입체각이 있는데 평면각은 라디안, 입체각은 스몰 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은 180도를 파이로 나누면 51.3도입니다. 1-5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는 템퍼리처라고 하여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온도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섭씨 온도와 파씨 온도에서 표준 대기압에서 파씨 온도는 어는 점이 0도이며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이것을 100등분한 것을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파씨 온도는 어는 점이 32도 F이며 끓는 점이 212도 F입니다. 이것을 180등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씨 온도 180도를 섭씨 온도 100등분한 것으로 나누면 1.8배가 파씨 온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온도는 일반 온도를 말하며 온도계를 측정한 온도입니다. 습 온도는 물에 적신 천으로 감싼 젖은 물에 측정하는 겁니다. 즉 헝겊으로 물을 적셔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점 온도는 이슬점이라고 하며 포화중기가 응축하여 이슬을 맺을 때 공기 중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응축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에서 노점 온도 이하로 낮아졌을 때 응축되어 물이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온도, 켈빈 온도와 랭킹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온도란 이상기체에서 최적이 일정하고 온도를 1도 내리면 0일 때 압력이 약 271분의 1을 만큼 감소하는데 결국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압력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분자운동이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 온도는 물체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절대온도 0도라고 하며 이를 0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는 온도를 절대온도입니다. 섭씨온도는 절대온도로 나타내는 것이 켈빈온도, 합씨온도를 절대온도로 나타내는 것을 랭킹온도라고 합니다. 섭씨온도는 K도는 연력학적 가상한 최저온도를 0으로 하는 온도를 즉 물이 삼중점이 273.1도께를 말하며 하씨 절대온도는 랭킹은 물의 삼중점을 460도 R로 정한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섭씨에서 부피가 0일 때 원자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온도가 0도일 때 마이너스 273.15도씨라는 것이며 하씨온도에서는 온도를 0도까지 내렸을 때 마이너스 460도 F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가 10도씨라 한다면 10도씨와 10도씨 플러스 273은 280도 K를 말합니다. 하씨가 10도 F라는 것은 F에 플러스 460을 더한 것을 470 랭킹입니다. 향후 문제풀이에서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량입니다. 분자운동의 한 형태로 열의 출입에 따라 온도 및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것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과 일을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로서 에너지에 극대 단위는 주울을 1뉴턴의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물체를 1m 움직이게 하는 일을 에너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열과 일을 이용한 것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공학 단위 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g을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순수한 물 1kg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대기압에서 순수한 물 1파운드를 1도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1CH는 1BTU와 동일합니다. 1줄은 어떤 물체의 1뉴턴의 힘을 작용시켜 힘의 방으로 1m만큼 변이를 일으키는 때를 에너지의 양입니다. 즉 1칼로리는 3.968BTU이며 4.186kJ입니다. 1BTU는 0.252칼로리라는 얘기입니다. 1kJ은 0.245칼로리입니다. 이 부분도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향후 계산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열입니다. 단위 질량 1kg의 물질을 1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천열량 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비열값은 물은 1칼로리/kg 도시이며 국제 단위로서는 4.18kJ/kg 도케입니다. 얼음은 0.5칼로리/kg이며 국제 단위로는 2.1kJ/kg 도케입니다. 수증기는
0.441 칼로리 킬로그램 도시이며 국제 단위로는 1.85 kJ 킬로그램 도케입니다. 공기는 비열이 0.24 칼로리 킬로그램이며 국제 단위로서는 1.01 kg 도케입니다. 다음은 비열비입니다. 비열에는 기체일 경우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이 정압비열을 하고 최적이 일정할 때를 정적비열이라고 합니다. 항상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열비는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비열이며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비열비 값은 물체가 고체나 액체일 때는 거의 2이 되고 기체일 경우는 항상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기 정압비열은 0.24 칼로리 킬로그램이며 국제 단위로는 1.01 kJ 킬로그램 도시입니다. 정적 비열은 0.171 칼로리 킬로그램이며 비열비는 따라서 1.4가 됩니다. 또한 비열비가 커질수록 압축 시 열을 많이 발생되는 것이며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증기식 냉동기에서 냉매인 암모니아는 비열이 1.313이고 토출가스는 98도입니다. R22 냉매는 비열이 1.184이며 토출가스는 55도입니다. R12 냉매는 1.136, 토출가스는 38도입니다.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보면 비열비가 큰 암모니아가 토출가스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열비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압력이 높다는 얘기인데 압력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압력이 낮은 경우도 또한 또 그 나름대로 또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비열비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천열과 잡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천열이란 감열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물질이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열이 일정할 때 어떤 물질 G kg을 T도에서 T2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것이며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여기서 질량은 G이며 비열은 C입니다. 또한 온도차를 델타 T라고 합니다. 다음은 잡열. 스물열이라고도 하며 어떤 물질이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입니다. 예를 들어 물 1kg이 100도에 증발하며 수증기에 된다면 이때 물의 증발 잡열을 539 칼로리이며 2257 kJ 킬로그램이 됩니다. 물 1kg을 0도에서 응고되어 얼음이 되었다면 얼음은 응고는 즉 물의 응애 잡열은 80 칼로리 킬로그램이며 국제 단위로는 330.6 kJ 킬로그램이 됩니다. 잡열이라는 것은 보일러에서 증기 압력이 높을수록 잡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열량을 크게 하려면은 동족이나 이런 앞에서 감압변을 써서 압력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즉 열량이 100도에 근접했을 때
539칼로리라는 얘기는 압력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압력이 2kg일 경우 516 정도 칼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Q는 G 곱하기 감마의 열량이며, 여기서 G는 질량을 말하며 감마는 잡열을 말합니다. 공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액체, 고체, 기체 관계입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액화하고 응축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중발, 기화라고 합니다. 또한 고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융해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는 응고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을 승화하며 여러분들이 아는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또한 응축, 응고를 열을 방출하는 것이며, 융해와 중발은 열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림 1-1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열 구간이 세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 얼음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273도에서 0도씨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융해 잡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0도씨 얼음에서 100도씨 물로 상승되는 것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간은 100도씨 중기에서 150도 중기로 변할 때 이것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보일러에서 압력이 증가하면은 온도가 상승되는 겁니다. 잡열이라는 것은 이 구간을 말하며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잡열이랍니다. 즉 융해 잡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중발 잡열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의 중발 잡열은 539 칼로리 kg이며 SI 단위로 하면 2257 kg입니다. 융해 잡열 부분은 80 칼로리 kg이며 SI 단위로는 334 kJkg입니다. 이 부분은 자격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며, 한 구간의 열량을 구할 수도 있고 전체 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5도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변했을 때의 총 열량을 구하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